당시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때 마침 저 기억에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저녁을 먹고 제가 집이 목동입니다. 그래서 한 9시 반, 10시쯤 돼서 들어가서 뭐 샤워를 하고 나와서 뭐 조금 있는데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한 대여섯 번 계속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이게 뭐지? 그래서 대여섯 번 계속 전화가 오면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전화를 받으니 비상계엄을 선포했답니다. 라고 기자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시기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 아니냐? 그럼 TV를 틀어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마침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증인은 자택에 계셨고 예, 목동이 예.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바로 본 것은 아니고 기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 그래서 TV를 들었다는 보니까 말씀이신가요? 선포를 하고 계시는 예, 모습이 확인했다는 보이더라고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9항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증인도 그럼 이러한 내용을 TV로 확인하신 건가요? 들었죠. 네. 당시 증인은 이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런 거 가지고 비상계엄을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확인하시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뭐 다른 또 숨겨진 사연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 이유만으로는 이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된다, 뭐 다른 게 숨겨진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럼 32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증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자, 2024년 12월 3일 22시 43분경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약 8초간 통화한 것으로 통화 내역상 확인되는데 예. 당시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비상계엄한 거 아느냐, 뭐 그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당시 한동훈 당대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알다. 그러면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도 나가겠습니다.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증거승본 152번 2024년 12월 3일자 뉴스원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맞겠다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한동훈 당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약 20분이 경과한 22시 48분경 그리고 증인과 통화를 하신 22시 43분으로부터 5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맞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증인도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 입장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했죠.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예. 혹 증인은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의 비상계엄 반대 입장 발표를 확인하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한도 내에서는 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증인도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에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자,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에 추경호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약 17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7초입니다. 예. 당시 피고인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난 뒤에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일단 국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 산문으로 왔습니다. 국회 산문으로 오니까 벌써 그때 경찰관이 전부 출입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출입 통제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는 당사밖에 없다고 싶어서 다시 당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사를 가면서 제가 아마 텔레그램에 당사로 모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썼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최고위 소집과 최고위 소집 장소가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나 저희들이 관례상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로 오는 게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오는 게 1번이거든요. 그리고 당사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당사는 잘 이용을 안 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행사가 있으면 당사를 하고 일단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국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상 상황이라든지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경우에는 국회로 오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당시에 최고위원회가 소집된 건 맞나요? 됐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당시 당사에서 계셨던 분이 지금 당대표, 나중에 오시긴 하셨지만 지금 원내대표였던 피고인도 오셨고,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이 있었고, 정책위 의장 김상환 의원도 있었던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럼 9명 중에 5명이 계셨었는데 최고위원회라고 볼 수가 그 없나요? 당시에 최고위원회를 네. 소집을 하긴 했으나 최고위원회를 열 경향이 없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정확하게 뭐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오왕장했었죠, 사실은 그때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가 거기에 있으면서 주로 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국회로 가야 되는데 국회 출입이 그 당시만 해도 통제가 풀렸다, 통제를 했다, 뭐 이런 게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통제가 풀리면 바로 국회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더 가지고 12월 3일 23시 24분 25분경에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 라는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렸는데 당시 증인도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럼 당시 즉시 계엄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당사 있을 때. 저는 뭐 금지총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당시에 이미 그 당대표가 계엄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계엄을 막자라고 이제 방침까지 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진의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뭐 혹시 뭐 다른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결론을 뭐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말씀하신 바가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 전체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단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하자는 거고 또 한쪽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계신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저런 분들은 아 이게 불법이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금 그런 어떤 시각 차이지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당장 국회로 가서 해제 의결을 하자라는 지금 의견인데 피고인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당사에 남아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었나요? 국회 소집이 안 됐을 때거든요. 예. 국회 소집이.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뭐 계엄 해제하자 하러 가자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국회로 가서 있는 게 안 맞겠느냐 뭐 그런 의견이라고 저는 그때. 그럼 다시 정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국회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근데 그러면 그런 반면 피고인은 중진 의원들의 당사로 올 테니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입장이었다면 중진 의원들이 올 때까지 당사에 남아서 기다리자라는 그런데 입장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옥신각신 네. 하다가 국회 문이 출입이 된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5분경에서 36분경 당사에서 나와서 국회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맞죠? 105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06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동호 의원이 진술에 의하면 나중에 국회로 들어간다는 결정을 하게 된 사유는 서범수 당시 사무총장이 경찰 출신입니다. 이분이 제가 그때 당사 안에서 들은 얘기로는 경찰에 연락해서 문을 좀 열어라. 우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이 열렸으니 들어가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거든요. 맞는 그 말씀인가요? 당시에 제가 뭐 국회 경비대장 문을 열어라 한다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단지 출입이 가능하냐, 왜 이래 막았느냐, 언제 가능하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지금은 조금 출입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 서설시 풀을 때 그 국회 경비대장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뭐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그럼 107항 생략하고 108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럼 그 증인께서 그 출입 뭐 통제를 풀어달라고 연락하신 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있나? 위해 그럼 다 그런 건가요? 막고 있냐? 아니면 가능하냐? 출입하는 게 가능하냐? 뭐 그 정도죠. 그 원래 증인께서는 그 국회 경비대장하고 아는 사이였나요? 알죠? 핸드폰 번호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신 한 건가요? 번씩 저 경찰 출신 예.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같이 뭐 점심을 먹든지 국회 경비대 뭐 격려도 하고 예. 고생한다고 뭐 그렇게 후배로서 알죠. 경찰 후배로서. 그러면 당시 당사에 있었던 피고인을 포함해서 당사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께서 국회 경비대장과 통화해서 출입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이동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신 건가요? 아니 제가 뭐 굳이 뭐 국회 경비대장하고 뭐 통화를 했니 안 했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마 들어갈 수 있답니다. 들어갑시다 하고 간 거죠. 국회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9분경 국회 도서관 쪽 출입문인 도정문을 통과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는데 맞죠? 예. 예, 제시하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저서에 보면 함께 걷던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회 도서관 쪽에 있는 회전문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국회 도서관 쪽에 있는 회전문이 출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겠는 거죠? 그 내용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면서 제가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엄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곧 전면적으로 통제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정문은 사실 그때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는 했습니다만 정문이 조금 멀기 때문에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도서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증거선만 120번 한동훈 저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당대표 저서에 보면 내가 회전문을 들어가려 하자 이미 국회 출입을 통제 중이던 경찰이 막아섰다. 일행 맨 앞에 가던 나는 그 경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저를 아시죠?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말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뒤로 물러섰다. 내가 먼저 회전문을 통과하자 우리 일행 중 일부도 이어서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일행 중 일부가 회전문을 통과할 무렵 경찰이 국회 도서관 쪽 회전문을 다시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10여 명의 당직자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과 언쟁을 벌이다가 끝내 담을 넘어 합류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예. 이건 사실 맞습니까? 예. 그럼 121항은 생략하고 추가 하나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국회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통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 인식하셨나요? 그렇죠. 곧 통제를 할 것 같다라고 인식은 했습니다. 자, 국회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은 국회 경내 진입 후에 23시 44분경 국회 본관 2층 정연관으로 들어간 다음 당대표실로 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아마 당대표실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 잠시 갔다가 나왔을 거라고. 그럼 뭐 당대표가 당대표실로 일단 갔다가 가자고 예. 얘기하신 건가요? 네. 이야기한 것보다는 저절로 아마 당대표실에 잠시 들렀을
없을 것 같아.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네. 그 네. 공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회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한동훈 당대표, 김종혁 최고위원과 증인을 비롯해서 박정화, 한지아, 박정훈, 김상욱, 정성국,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실로 들어간 것으로 봤는데 예. 맞습니까? 예. 당대표실 안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웅숭숭 뭐 그런 상황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증거 순번 120번 한동훈 저서 제시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저서에 보면 처음에 나는 국회 당대표실로 갔다.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의원총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계엄군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기 때문에 서둘러 본회의장으로 옮겼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의원총회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신지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나 원내에서도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주로 예결위 회의장에서 우리가 의총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 당시에 공간이 그 생각 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증인도 본회의장에 없었던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아마 그 이후에 다 네. 표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전화를 한두 통. 표결 이후에요. 예. 네. 진짜 싶은데. 자, 확실히 기억이 안 지금 납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인 피고인 통화 내역에 의하면 네. 12월 4일 00시 03분경에 예. 피고인이 한동훈 당대표한테 전화해서 약 네. 3분 38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예.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피고인과 어떤 통화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신 이후에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랑 같이 계속 있으셨던 거 계속 맞습니까?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03분부터 08분경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문자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는 12월 4일 00시 03분경, 00시 05분경, 00시 07분경, 00시 08분경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제공지 알림, 국회 통제로 인하여 비상의총을 중앙당사에서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지금 즉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총 장소 중앙당사 3층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이라는 문자를 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송했는데 증인도 이 문자 메시지 확인하셨죠? 예. 자, 증인은 이와 같이 비상의원총회 장소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된 이유를 아시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통제가 됐으니 그러면 의원들이 모일 장소가 당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증인은 생각이신 건가요? 뭐 당시에 아시는 게 있나요? 그 당시에 예.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00시 03분경에 최초로 이제 당사 3층으로 공지가 된 이후에 연달아서 지금 3번이 더 추가로 반복 공지되거든요. 예. 이렇게 반복 공지된 이유를 아시나요? 그거야 뭐 실무자들이 강조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죠. 네. 자, 당시 한동훈 당대표와 증인을 비롯해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는 연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은 맞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가 이제 되었을 때 이런 그 공지를 받고는 증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원칙적으로야 지금 예. 국회에 있는 게 맞겠죠.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언론도 하고 또 해제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국회가 통제가 되고 있으니 또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못 들어왔으니까. 예. 그렇다면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의 반응은 음.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반응요. 네, 지금 이 공지가 계속 한동훈 당대표 봤을 거 아닙니까?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텔레그램으로 국회로 좀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거 순번 120번 한동훈 저서 제시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저서에 보면 나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금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도록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원성을 높이면서 몇 차례 통화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몇 차례 한 번 정도는 당시 증인이 통화한 의원은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증인이 통화하신 상대방 원내대표 피고인하고 통화하셨나요? 네, 피고인 통화 내역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증거 593번
피고인 통화 내역입니다. 예. 자, 피고인 통화 내역에 의하면 증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12월 4일 00시 09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약 3분 51초간 통화 내역이 확인됩니다. 방금 통화하신 게 맞으시죠? 예. 네.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인께서? 당 대표는 본회의장 옆에 있는 휴게실에 있고 원내 대표는 원내 대표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두 분이서 좀 모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를 언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 대표가 여기 계시니 원내 대표실에 계시지 말고 여기로 와서 같이 언언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또 원내 대표께서는 야 거기는 휴게소는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시끄럽고 하니 오히려 원내 대표실로 와서 같이 언언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라고 이야기가 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경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어쨌든 증인께서는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셔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표결까지 다 하셨지 않습니까? 자, 증인께서는 그럼 표결에 참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그때의 비상계엄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표결을 했습니다. 자, 217항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4일 00시 29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01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말했고, 이후 12월 4일 00시 38분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01시경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증인과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피고인 사이에 이렇게 본회의 개의 시 변경에 관한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통화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합니다. 모르셨어요? 자, 당시 당사에 있었던 김태호 의원은 피고인이 당사에 와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회의가 개의되어 상황을 TV로 접하고 당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자, 당시 증인은 그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그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의 상황은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과 뭐 소통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 거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김태우 의원 진술과 지금 증인도 그렇고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과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은 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본회의 개의 시 협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몰랐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그 사실은 뭐 저나 김태우 의원이나 뭐 김미정 의원이나 특검에서 그래 부르실 때 저는 본회의장 상황을 알려고 저를 부르는 것 같고, 김태우 의원은 당사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고, 김미정 의원은 그 원내 대표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같이 그 당시에 워낙 경황이 없고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순서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만으로도 급급한데 다른 어느 쪽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220항 물어보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47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잖아요. 예. 증인도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거 사실을 목격하셨죠? 예, 네. 있었습니다. 자, 12월 4일 01시 0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시작되었고 당시 재석하였던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 찬성 표결을 통해 1시 03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었죠. 그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 중에 18명이었고 당시에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당사에도 사실 의원들이 한 50명 넘게 있었는데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실에도 의원들이 좀 있었고 예. 그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보시죠. 말입니다. 그걸 뭐 제가 예단을 할 수가 없죠.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이후에도 증인을 비롯해서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들은 본회의장 나가지 않고 계속 대기하셨죠. 예. 계속 나가지 않고 대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다고는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당이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우리 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언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본회의장에 있었고 또 당사에 계신 분들은 당사에 그대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주변에는 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해제 표결을 하실 때 그 이 계엄이 위헌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주신 문 답변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엄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해제 표결을 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계엄 해제 표결에 안 갔겠죠. 그 처음에 그 TV를 보면서 계엄 승리표를 하는 그 시간대하고 계엄 해제 표결하고 들어갔을 때의 시간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판단도 하고 해본 결과 이거는 잘못된 계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네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 사유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계엄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주신문에서 경찰이 봉쇄는 국회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식했다라는 말씀을 취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제 1차 봉쇄를 하고 그 후에 30분 정도 이 진입을 허용하고 그때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상당수가 그 국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증인도 그때 들어간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한 30분간 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거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당시에 뭔가 세팅이 정밀하게 안 됐다. 지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지고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니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 경찰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안전을 관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FM대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전부 통제해라는 지시는 안 떨어진 것 같아요. 단지 비상계엄이 되니까 경력을 동원해서 전체 폐쇄는 차단은 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열렸다 폐쇄했다 열렸다 폐쇄했다 그런 상황이 됐고 명확하게 그 이후에 포고령이 내려와서 전면 폐쇄를 해라 12시 정도 됐죠. 12시 11시 한 40분인가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통제를 네. 했거든요. 그 선언하고는 조금 다르다. 만약에 경찰이 그걸 저도 경찰 출신이지 않은데 만약에 그걸 전체적으로 폐쇄를 하라고 처음부터 지시가 내려왔으면 그거 보냈겠습니까? 들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네. 그 경찰 지휘부 안에서 혼선이 있은 게 아니냐, 명확한 지침이 없은 게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좀 반대 신문에서 조금 이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한 이후에 이제 증인을 비롯해서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님들을 다 남아 계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2차 계엄에 관련된 우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라는 선포를 아직 하기 전까지는 아직 비상계엄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를 어쨌든 완전히 호소해야 된다는 예, 거가 있어요. 국회를 또 수호해야 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제 기다리자, 대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도 맞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를 추가로 지금 이 국회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일단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개개인이 국회의원이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시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문제가 국회를 있다고 무력화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재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선포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 대통령 외에 다른 그 헌법기관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인 국회 계엄 해제 요건이 유일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